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만한 정책들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6.13 지방선거가 마친 지금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이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비책들만 모아왔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에서는요, 김남석 소장님과 함께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궁금증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2077-6354번,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02-577-7890번으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볼 텐데요. 김남석 소장님께서 준비해오신 부동산 알짜팁,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일까요? 네, 지방선거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네, 제가 지난주에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아무래도 이제 파란색 정권으로 물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좀 되었습니다. 자, 부동산도 경제도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공약이 나왔고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발빠르게 이 시간에 앞서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는데요. 자, 2011년부터 당선이 돼서 이번 임기까지 마치면은 2022년까지 그래서 약 1년 동안의 그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서울시가 방향성,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공약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이제 하면요,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도시주거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데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마련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랑 별도로 이 재건축 초과 이익 부분의 부담금에 대해서 너무 많다, 적다, 아니면 이중과세, 미래 이익에 대한 과세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은 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취지는 이 예산을 마련해서 이쪽으로 좀 더 집중 있게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말 그대로 재건축 재개발보다도요, 도시를 정비하고요, 그리고 주택하고 그 주변의 환경을요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주택을 때려 부시고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니까 공급량, 주택의 개수는 쉽게 늘어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의 결론은 주택 공급에 좀 억제라고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으실 거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 역량 평가제를 도입해서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북권과 서남권 쪽으로 상업지에 대해서 58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더 이제 부여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부과했다. 이 얘기는 뭐죠? 자, 강남하고 강북하고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포인트,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뭐예요? 청사진에서 벌써 이제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요. 3도심하고 7광역 중심입니다. 이 10개 중심지로 해가지고요, 일자리하고 혁신 거점으로 개발 육성한다고 합니다. 이쪽으로는요, 업무 단지를 더욱더 밀집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는 무엇보다도 직주 밀집, 그리고 이쪽에 주택의 부족성이 생기죠. 이러한 역량으로 말미암아 3도심 7광역 중심을 좀 더 눈여겨보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그다음에 앞으로 뉴딜 사업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연계해서 간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던 계획에서 또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연계성, 연속성을 갖고 지속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2022년까지요.
임대주택을 24만 가구를 이제 지원을 한다고,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미나 참석하시면 제가 조금 더 이게 실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강변 높이 제한은 35층으로 규제를 해서 주택 공급에 제한선을 두겠다.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서울시는 이제 나아갈 것인데요. 그럼 다음 장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이번에 정승윤 강남구청장이 기존의 빨간색 정권에서 파란색 정권으로 당선이 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 핵심적인 업무 단지의 개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하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연계해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거점형 기반으로 마련하겠다. 이거는 정권의 색깔 없이 똑같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이 지역 크게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거 방향성 갖고 가니까 전혀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존의 재건축들도 노후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여기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강남구청도 방향성을 갖고는 이렇게 좀 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조은희 구청장, 서초구청은 이제 빨간색이죠. 기존에 원체 좀 업무를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좀 당선된 걸로 아는데요. 무엇보다도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하고요. 위례 과천선도요. 도입 예정입니다. 계속 검토 중이었고요.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조은희 구청장이 다시 당선이 됨으로 말미암아 좀 더 힘있게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라인들 좀 더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자, 그리고 서초구청 부지에 대해서요. 스마트 공공청사가 추진됩니다. 한마디로 서초구청입니다. 근데 그 부지가 이제 앞으로 상업지로 종상향되면서 공공청사를 그러니까 논스톱 행정 스마트 이제 청사로 이제 만들고요. 플러스로 이게 R&D 업무 시설을 더 추가적으로 넣고 문화 공간과 함께 임대 주택을 넣으면서 지금 현재 파란색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이제 기여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호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양천구로 한번 가볼게요. 여성 김수영 구청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크게 5가지 공약이 있는데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요, 방향성 있게 꾸준히 이제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1단지에서 3단지 같은 경우는 아무런 조건 없이 2종에서 3종으로 이제 종상한다고 이제 공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 2, 3, 4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노후화된 뭐 단독이라든지 다가구 이런 데가 많았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무엇보다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 주택의 주거 환경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염두에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목동 요수지하고 서부 버스 트럭 터미널 개발해서요. 기업들 약 1,000개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또한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천구에서 무엇보다도 문화 상업 시설로서요. 기존의 신정 차량기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전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목동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도 이 세대수가요. 약 1만 5천 가구가 돼요. 우리나라 이제 뭐 최대 규모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주택에 대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때 아마 이주 수요라든지 아니면 이런 업무 단지를 이제 배후 주거지로 하기 때문에 맞물려서 이쪽 같은 경우도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동안에 6.13 정책 이후에 우리 이제 주요 지역에 대해서 당선자들의 공약상을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점에 눈여겨봐서 투자의 포인트, 그래서 방향성을 잡아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선인들의 부동산 시장 공약을 짚어보면서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흐름 전문가와 함께라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시장 제대로 잊고 투자하는 법이란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양재역 5번 출구 신재빌딩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4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세미나 좋은 기회 꼭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저희 핫한 지역 2곳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핫한 지역으로 떠나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 주택입니다. 고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선정능력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2018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5층 건물 중 5층입니다. 다음 물건은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의 상가입니다. 2017년 6월에 완공되었고요. 주상복합 34층 건물 중 1층에 자리했네요. 네, 오늘은 핫한 지역 강남구와 마포구로 떠나볼 텐데요. 먼저 강남구 논현동의 물건 어떤 곳인가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요. 이제 빨간색 정권의 구청장에서 이제 파란색 구청장으로 바뀐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했었던 게 바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쪽으로 마이스 산업단지 육성을 한다는 곳이죠. 자, 업무 환경하기에 참 좋죠. 예, 2호선, 9호선, 7호선 거기다 극팽이에다가 3호선에다가 그런 많은 버스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쪽도 상업지도 이렇게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테헤란로라든지 강남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상장사들뿐만 아니라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이죠.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입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선정릉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분당선과 그다음에 9호선에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 이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겠는데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삼성동하고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동의 이제 지가 아니면은 삼성동의 이쪽에 임대차 수요에 대한 그러한 나중에 전월세 놓으실 때 이러한 금액들이 이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논현동이지만 삼성동 같은 그리고 더블 역세권의 매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뭐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업무단지가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요. 입지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 여력에 원동력은 잠재력은 늘 갖고 있는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서초구청장이 조은희 구청장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요. 바로 이웃사촌이죠. 특히 서울시와 함께 그래서 같이 셋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곳인데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되면은 바로 이제 서초구하고 강남구의 메모드급 이제 부동산 가치 상승에 아예 그냥 불을 지르는 격인 개발 호재가 될 건데요. 그 이유는 일자리 창출하고 무엇보다도 이 강남이요. 녹지 환경이 프리미엄이 훨씬 더 이제 증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앞으로 개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생산 유발 효과 때문에요. 이쪽의 지역의 부동산 주택 가격들에 큰 영향등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또 하나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2021년도가 되면 완공 예정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렇게 저 조감도로 이렇게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룹 통합 사옥에는 이제 현대 이제 그룹사들이 다 밀집을 할 거고요. 공연장, 전시장, 컨벤션, 호텔, 오피스 등 해서요. 이쪽으로는 세 개의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해서 이쪽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관광을 하게끔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위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보면은 광역 교통망이 또 밀집을 합니다. GTX 이제 B, C 노선이라든지 KTX 뭐 공통 구간이라든지 위례 신사선 거기에다가 남북 광역 급행철도까지 밀집을 하기 때문에요. 이쪽으로는 또한 많은 기업들이 더 선호하면서 밀집하는 곳이다. 근데 위도 마이스 산업단지예요. 하지만 아래도요.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심공항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환승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통합 역사들이 아래 다 마련이 돼서요. 지하에서 모든 것들을 환승을 해서 전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환승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의 라데팡스처럼 이쪽 이제 상업 공간을 그렇게 개발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요. 위 아래 마이스 산업단지가 밀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요. 최근에 분양받았던 논현 아이파크가 본 매물지하고 조금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죠. 자, 학동역에서 한 9분, 그리고 논현역에서는 한 뭐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본 매물은 이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지금 4억 2천에서 4억 6천 정도에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해요. 예. 가격은 저렴한데 입지 가치는 훨씬 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입지 접근 투자로 가신다고 하시면은 후회 보실 일 없다. 그리고 가격 견인 효과가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집을 전월세 수요가 갔다가요. 싼 쪽으로 몰리고 역세권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요. 풍부한 임대차 수요를 자랑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 조감도입니다. 2개 동으로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지고요. 지하 2층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거주 1주차가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매물 오늘 5층 중에서 5층 매물인데요. 특히나 3베이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방, 거실, 방. 그래서 이렇게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남양 매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요. 세탁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쪽에 이제 수납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창고로서도 활용하기도 좋고 공간 활용도가 매우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당연하다시피 지금 빌트인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 고급 브랜드 제품으로만 공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LED 실내등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친환경적인 그리고 절감 효과를 자랑하는 건물이 되겠고요. 내진 설계라든지 스프링클러가 있기 때문에요. 화재 위험성 이런 것까지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이제 고급 논현동이지만 삼성동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택 안에요. 전기 자동차 충전기가 마련이 됩니다. 게다가요, 사면이 대리석으로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 같은 경우는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벽지는 실크 벽지로 해서 방마다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방 같은 경우는 하이그로시 싱크 가구를 넣기 때문에요. 좀 더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매물 답사하셔서 보시면은 나중에는 그런 미래 가치를 갖고 품은 매물이다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제일 궁금한 게 가격이실 것 같아요. 3억 6,900만 원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그 주변 시세 비교해드렸지만요. 훨씬 더 저렴하다. 그다음에 전세 보증은 3억 2,500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요새 뭐 강남에 투자할 때만 갭 투자하더라도 6천 이상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본 매물 소액 4,4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한 매우 매력적인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서초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강남구라든지 합심해서 이 지역 업무단지로 개발한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업무단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2021년 이후, 특히 25년까지 모든 것 개발 호재가 그때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때를 바라보시고 중장기 임대 사업자 놓으시고 중장기 투자로 이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장기적인 투자가 기대가 되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주택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정보를 만나러 이번엔 마포구 합정동으로 가볼 텐데요. 수장님, 이번에는 상가 정보죠? 예, 이번에는 저랑 같이 이제 상가를 한번 이제 보러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의 가장 기본은요, 공실 염려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역 안에 상권들이 크게 좀 형성이 돼 있어서 앞으로 이제 상승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본 매물은요, 2호선, 6호선 이제 더블 역세권에 그리고 도보 이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1층 상가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많은 분들을 제가 투자를 이제 도와드렸지만요,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 수익률이 강남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임대 후 분양입니다. 그래서 공실 염려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의 월세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 맞춰졌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높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 말씀드리면요. 국내에서는 2호선, 6호선에서 합정역에 많은 분들이 그 환승역으로 이용하시면서 이쪽으로 문화상권으로 이쪽으로 많이들 외식이라든지 친구들하고 미팅을 이쪽에서 합니다. 자, 반면에 외국 관광객들은 공항철도 타고 와서요. 홍대 입구 쪽에 많이 밀집을 해서요. 이 지역 국내외 모든 관광객들이 밀집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풍부한 상권을 품고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지역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더욱더 확장할 개발 호재들이 두 가지가 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연예인들이 확실히 더 많이 투자하고 발빠르게 그리고 이쪽에 씨를 뿌려놓은 곳이다. 정부도 알다시피 이 지역 그래서 집가 상승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요. 서울시에서는 2030 계획을 갖고 방향성을 갖고 가는데요. 마포구에서도 업무단지 계획을 갖고
마포 이제 4대 육성 이제 성장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 상권도 있지만요. 업무 단지들이 더욱더 연계해서 활성화된 비즈니스들이 이쪽으로 밀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발전소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길 건너서 이제 여기가 이제 남쪽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홍대 쪽이라고 하면요. 위에 그 상권, 기존 상권에서요. 벌써 이쪽 인접 지역으로 해가지고 벌써 상가를 먼저 이렇게 선점을 했어요. 아직 여기가 오픈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이쪽에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만큼 권리금 작업까지도 임차인들한테도 매우 유명한 곳이 이곳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이쪽 같은 경우는 매우 많은 인구를 이제 좀 끌어들일 것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정역에서 보통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상수역보다는 2호선, 6호선 합정역, 특히 이쪽으로 많이 밀집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거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요. 본 매물 상권 이쪽에 머무는 유동 인구가요 상당히 급증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YG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이제 오픈형으로 신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짓게 되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오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 이 동선 안에 있는 1층 상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이게 신사옥이 다 지어지면 콘서트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상권들이 더욱더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더욱더 많은 이제 상권, 그다음에 기획사라든지 이쪽으로도 더 많이 밀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조감도로 이제 좀 실질적으로 좀 형성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상당히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본 매물 같은 경우가 14평, 15평입니다. 전용 면적입니다. 자, 서울에서 전용 면적이 이렇고요. 그리고 홍대 상권에서요, 14평, 15평을 9억 원에 매입을 한다?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업지입니다. 근데 월세 보증금이 5천에 310만 원이 맞춰져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염려가 전혀 없겠고요. 자, 그리고 대출 가능해 5억 5천만 원까지 활용을 하신다고 하시면요. 실투자금 같은 경우는 3억 원으로 서울 특히 합정의 상업지에 그리고 14평에서 15평 전용 면적 내 상가 아예 그냥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무엇보다도 저는 상가임에도 불구하고요. 공실 염려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꾸준한 월세 상승뿐만 아니라요. 차이까지 좀 기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는 강남구 논현동 그리고 마포구 합정동의 정보까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함께해 주신 오늘 김남석 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